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우주 작동 원리 5탄에 대해서 매트릭스와 차원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꼴을 14 정도로 맞추고 네, 녹화가 되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매트릭스다. 우리 우주 지구가 매트릭스다. 감옥이다. 가상현실이다. 시뮬레이션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주 작동 원리인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긴 하죠. 그런데 얼만큼 높은 가능성이냐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가능성이겠죠. 왜냐하면 현실이 뭐냐? 현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다?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이 뭐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냐고요, 도대체? 왜냐면 그냥 사는 건데, 그냥 왜 사는 거냐? 끼케야 100년 남짓인데, 그럼 죽으면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이란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현실이 뭔 줄 모르면서 그냥 현실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그 단어에 그냥 익숙해진 것 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인공지능의 발전, 과학의 발전,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 매트릭스 이론은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철학의 문제도 있고, 종교에서, 불교에서 보면은 있죠. 신비는 존재하냐? 존재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99.9%의 확률로 있는데 왜 100%로 안 하냐면은 100%로 하자니 일단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현실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이 현실은 매트릭스 확률이 높은 건데 그래서 99.999%인데 중요한 건 왜 매트릭스에 갇혀 있냐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역할 놀이에 의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닭과 알의 문제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한다면은 닭은 알을 낳죠. 알은 알을 깨고 나와야 하죠. 자, 그럼 보통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어요. 우리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편의상 우리라고 하죠. 우리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데 불교에서는 말을 하죠. 해탈해야 된다. 깨닫고 해탈,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매트릭스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벗어난다. 이 감옥에서 벗어난다. 라는 게 불교에서의 말하는 해탈이 곧 매트릭스의 벗어남. 그리고 철학의 문제. 철학. 철학은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유하는 거죠. 이 인공지능은 뭐 계속 만드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깨달아야 한다. 신성. 차원 상승 내지는 해탈 또는 매트릭스에서 탈출 뭐 이렇게 볼 텐데 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다시 닭과 알의 문제죠. 이게 왜 또 닭과 똑같은 건데 왜 닭과 알의 문제냐면은 자 알이라면은 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거죠. 매트릭스를 깨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만약에 알을 깨고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깨고 나와야 한다면 우리는 알이라는 얘기고 닭이라면은 알을 낳죠.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이 가상 세계 우주 창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닭이라면은
그럼 나는 닭일까요? 알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이라면은 일단은 깨고 나와서 내가 알이라면 일단은 깨고 나와서 닭이 되어야겠죠. 네. 그럼 내가 닭이라면 알을 그냥 알을 낳는 거죠. 우주 창조를 계속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될 텐데, 닭이라면은 이 매트릭스를 닭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에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를 내가 품고 있어요.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기 때문에 닭한테는 매트릭스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알이냐, 닭이냐, 이 문제죠.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죠, 또. 이분법 사고는, 진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닭이자 알이다. 나는 알이자 닭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중첩인데 양자 중첩 상태인데 뭐 동전에는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죠. 하지만 앞면만을 동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뒷면만을 동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을 다 갖고 있는 게 동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닭이자 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게 확실히 이게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더 술술 잘 풀리네요, 이게. 그렇죠. 나는 닭이자 알이고 나는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올 때도 있고 뒷면이 나올 때도 있는 건데 그럼 나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매트릭스를 창조할 때도 있다는 얘긴데 그럼 창조를 하면서 갇혀 있고 갇혀 있으면서 창조를 하고 어 이게 곧 나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창조하는 방법 일단 확실치 않아. 어, 같이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방법 확실치 않아. 자, 이 두 가지도 확실치가 않죠. 두 가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해도 일단 확실치가 않단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의 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바로 이 확실치 않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확률이거든요, 확률. 그럼 확률적으로 나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확률적으로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또는 매트릭스에 갇혀 있으면서 이건데, 이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이 확률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아버지인 리처드 파인만이 말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바로 닭이자 알이고, 나는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이걸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먼이 말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 하필이면 이 양자택일, 양자역학, 이 양자라는 이 단어도 이게 절묘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양자택일인 거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이원성이란 얘기죠. 근데 이 이원성은 근원은 아니고 이 삼원성이 근원인데, 물론 숫자로 따지면은 이원성이 더 위고, 그리고 일원성,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왜 삼원성이냐면은 삼각형, 이 삼각형, 피라미드, 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별도 삼각형 두 개를 붙인 거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원성 플러스 알파 모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알파 모는 이게 신성, 의 에너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이원성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성, 이 플러스 알파, 이놈이 정한다. 이게 이제 전자. 그러니까 이 원자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원자핵을 도는 애가 전자인데, 그러면은 이 원자론도 사실은 삼원성인 거죠. 왜냐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 원자핵을 돌면서 물질의 입자의 위치와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이 전자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원성, 그러니까 이 이원성에서 플러스 알파가 이제 삼원성인 거죠.
어, 이것들이 이제 삼위일체죠.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 성부, 성자, 성령, 성령.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기의 그 태극도 보면은 태극이 두 개가 아니에요.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인데 이 진짜 태극 옛날 걸 보면은 이 세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 물질 구성 아니?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구성은 이 삼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매트릭스는 물질 세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원적 어떤 구조를 보면은 물질 세상, 뭐 아스트랄계, 뭐 멘탈계,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한 뭐 여섯 일곱 개 개가 있죠. 그런 차원의 어떤 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세상을 벗어나면 아스트랄계나 뭐 이런 멘탈계 뭐 이런 이제 더 높은 상위 차원의 계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또 말이 조금 이상해지는 게 다시 닭과 알의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매트릭스를 창조하면서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근데 매트릭스는 물질계를 얘기하는 거고 아스트랄 더 위에 상위 차원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닭은 매트릭스만 창조하냐 이거죠. 그 위에 세계는 창조하는질 못하냐. 그러니까 이집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순수한 의식으로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이 물질 우주 이외의 것들을 창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은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한다 라는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왜 문제가 있냐면 이집이는 일단 영원 불멸한 존재예요. 사실상 신인 거죠. 근데 이 물질 세상 이외에 그 아스트랄계나 멘탈계나 그 위에 차원의 고차원적인 개들이 있다면 이런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물질 세상,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한다.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더 고차원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진짜 세상이다. 매트릭스 세상은 허구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그런데 자, 이집이는 영원 불멸한 존재라 그랬죠. 일단 영원 불멸은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까
시공간은 유한이죠. 그러니까 물질 세상은 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물질 세상은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질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개념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이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랄계나 멘탈계 어쩌고저쩌고 그런 위에 상위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거는 물질 세상에서나 쓸 수 있는 용어지 그 위의 차원에서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냥 무한한 거고 무한하기만 한 세상에서는 무한이란 단어를 쓸 이유도 없어요. 왜? 무한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유한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물질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리면은 유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즈비가 영원 불멸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물질 세상에서나 이 매트릭스 세상에서나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위로 가면은 이즈비라는 영원 불멸한 존재에 대해서 굳이 말할 이유는 없는데 창조한다, 시공간, 매트릭스. 이게 약간 조금씩 뭔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그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 집이는 무한하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무한한 시간도 무한한 존재 앞에서는 그냥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존재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떠한 큰 숫자 개념을 갖다 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어,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지금 매트릭스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매트릭스를 이 벗어나야만 하는데, 근데 나는 무한한 존재고 매트릭스 계속 창조하는 존재라면은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매트릭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음, 수도 없이 벗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겠죠. 어, 무한 앞에선 처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도 없어서 말하기도 어려운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단 얘기죠. 무한이라는 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또 사실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 저차원적인 세상에서 고차원적인 거를 어떻게 감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양자 역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집이는 창조하는데 심심해서 이 매트릭스 공간에 들어온 거다. 그래서 역할놀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리고 매트릭스 이 지구의 이제 신의 권능과 기억을 다 상실한 채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조차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물리 세상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물리 법칙을 깨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능력을 다 반납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밖에 안 들어왔겠냐 이거죠. 수도 없이 들어왔고 수도 없이 나갔을 거란 얘긴데, 그렇다는 얘기는 나가는 방법을 쉽게 마련을 해 뒀을 거다. 내지는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도 있고 원하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내가 만든 게임 세상이니까, 내가 만든 매트릭스니까 내 멋대로인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매트릭스를 깨고 싶지 않으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뭐 물론 대주기설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깨달아서 해탈을 하고 뭐 차원 상승하고 뭐 그래야 한다. 라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무한한 시간 속에서 수도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왜 이걸 집착해서 매트릭스를 깨고자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이 여길 나가야만 더 고차원적인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음, 근데 이거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왜? 필연적인 건 아닌 거죠. 아무리 시간이 뭐 정해져 있다고 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이미 짜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존재는 한 번 짜여진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하지 못할까요? 불가능은 없단 얘기죠. 창조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 같은 건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서도 프로그램이 이미 어떤 대주기가 이미 다 짜져 있어도 그것조차도 내가 원한다면은 바꿀 수 있단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계속 여기서 살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매트릭스고 감옥이고 허상이고 시뮬레이션이고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뭐 언젠간 벗어나긴 벗어나야겠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더 있고 싶으면 더 있는 건데 굳이 집착해 가면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뭐 철학이나 영성이나 뭐 불교나 뭐 다양한 그런 것, 뭐 책들이나 뭐 이런 거, 뭐 영상 뭐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시는 없어요. 어, 네 마음속에 있다. 어, 깨달음이란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대신 깨달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나가고 싶으면 매트릭스로 나가는 거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는 거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은 물질 세상, 이 매트릭스 세상은 애당초 유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 세상, 인간의 수명도 뭐 고작 해봐야 한 100년 남짓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기술 과학이 뭐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음, 솔직히 지금 거의 특이점에 온 상황인데, 이 더 이상의 어떤 스토리가, 있기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유한한 생각, 유한한 상상 속에서 더 창작을 할 만한 게 딱히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순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 창작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스토리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후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술과학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된 이런 21세기 문명에서 더 과학이 더 충분히 더 많이 발전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더 이 하기에는 상당히 특이점에 와 있다. 뭐 초인공지능이나 그런 걸로부터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더 살기 위해서는 어 이게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 후퇴를 하는 거죠. 21세기에서 막 뭐 19세기로 막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이렇게 계속 어거지로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이어가기에는 그러면은 다시 나와야겠죠.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또 다른 매트릭스를 창조하고. 근데 또 다른 거라고 해봐야 또 물질 세상일 텐데,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다면은 또 기억을 지워야겠죠. 물질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상상은 유한한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전의 기억을 갖고 또 체험을 하게 되면은 똑같죠. 똑같은 체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삭제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기억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억이 없어지면 나란 존재도 사라지는데 근데 이 나란 존재 이 기억에 의한 나란 존재는 에고의 나, 어, 진짜 나는 아니고 이 물질 덩어리의 나에 불과하다. 그러면 진짜 나는 어딨냐? 이 신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이라는 것에는 어,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공간도 없고, 어, 물질도 없고, 뭐, 그러한 나를 나라고 과연 부를 수 있나? 근데 부르지 않죠, 여기서는. 하지만 부를 수도 있죠. 그것이 나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물질의 세상에 너무나 깊이 깊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대충 답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 매트릭스 차원 그리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좀 풀긴 풀었는데, 그래도 풀어도 금방 까먹죠.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해는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이 물질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익숙해져야겠죠. 진짜 나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어 그게 맞겠 그게 맞긴 하죠. 맞는데 이 물질에 대한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 이거를 쉽게 떨치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육체에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공만 존재하는 그게 뭐가 좋냐. 그런 데가 근데 그게 본성이란 얘기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또 삭제하고 또 다른 육체를 입고 다시 또 체험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기억이라는 것도 없고 육체도 없고 물질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도 없는 곳에 있는 그러한 게 나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물질에 갇힌 우리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 그렇다고 뭐 억지로 집착하면서 굳이 막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건 또한 정답은 아닐 것 같다.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매트릭스를 창조했을 때 그 수도 없이 창조했겠죠.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근데 뭐 매트릭스에 들어온 이유는 뭐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재미를 즐기고자 들어왔을 텐데. 근데 뭐 재밌게 지내지도 않고 그냥 깨달으려고 노력만 하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나가고 싶은 결정만 내린다면 그때 가도 늦지가 않는다. 근데 나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나가려고 하는 건 내가 들어온 이유하고 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것보다 더 위에 뭐가 있을 만한 건 없어요, 사실상. 이게 끝이죠. 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무한을 설명하고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걸 설명을 하려면은 이게 최선이고 이게 끝인 거죠. 더 이상의 뭔가를 상상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